안녕하세요. 문학, 인문학 리뷰 방송 진행을 맡은 리액추 배상민입니다. 오늘도 같이 리액추를 꾸려갈 멤버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학평론가 심진경 선생님. 안녕하세요. 다음에 문학평론가 박인성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사회비평가 박권일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번 리뷰는 일본 철학자 아즈마 히로키의 지혜 관객 만들기입니다. 이 책은 철학자이자 평론가인 아즈마 히로키가 출판사를 창업한 뒤에 겐론 카페하고 겐론 사상지를 창간해 나가는 과정에서 겪었던 여러가지 일들을 에세이처럼 엮은 것입니다. 그럼 지혜 관객 만들기에 대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20자평 하겠습니다. 박권일 선생님. 네, 이 책은 제가 추천을 했었는데요. 20자평은 독서 부문 올 것인가로 했습니다. 최근에 서울국제도서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아이를 데리고 가고 싶었던 부모님들이 가지 못했다. 미리 이제 온라인 예약을 해야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를테면 정보 소외 세대가 생겨가지고 20, 30대 여성들 외에 이제 다른 계층들이 아예 그냥 출입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사람이 많았고 또 뭐 셀럽들도 많이 나타나서 굉장히 성황리에 행사가 치러지고 흥행이 됐다라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런 뭐 이른바 텍스트 힙 현상들을 보면서 이게 독서 붐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독서로 이어지는 것인지 좀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주변에 좀 많아지는 것 같고요. 일본도 사실은 전통적으로 독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나라였는데 최근에는 핸드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데이터들이 실제로 나왔고 아즈마 히로키 역시도 그런 현실 속에서 뭔가 대중과의 접점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차리고 철학자답지 않게 여러 가지 경영인으로서 많은 일들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아즈마 히로키라는 사람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소장 철학자인데 굳이 대학에 자리 잡거나 혹은 미디어에 자리 잡지 않고 이렇게 대중과 직접 만나려고 하는 선택을 했을까 하는 의문 때문에 이 책을 좀 호기심을 가지고 읽게 됐고요. 뭐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제 한국의 독서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출판 업계 당분 일에 항상 불황이라는 이 출판 업계의 현실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저희도 이제 리액추가 결국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잖아요. 책이 점점 읽는 사람이 없어지는데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왠지 유튜브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이 괴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얘기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그런 20자평을 생각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박인성 선생님. 저의 20자평은 반성하는 지식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이라고 하면 사실 뭐 한국이 대표적인 것 같기는 한데 주로 자신이 처음 주장했던 내용 혹은 자신이 전개했던 담론이라고 하는 거를 반성적으로 다시 사유하거나 재사유하거나 재구성하거나 스스로를 비판하는 작업을 보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갖추어져야 될까라는 것들을 질문을 던졌을 때 그건 바로 경험과 고생과 실패다 라는 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지식인이 생활인의 전선뿐만 아니라 더 앞장서서 경영인의 전선까지 나아가서 자신이 지식으로서 생각했던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사회적으로나 세상에 펼쳐내고 구축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제 많은 프로세스를 요구하고 그 안에서 많은 실패의 과정을 밟아나가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대단히 솔직하게 고백한 책이었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예전에 아즈마 히로키를 처음 읽었을 때
뭐 동물화하는 포스트 모던이라던가 또 특히 제가 가장 실망스러웠던 책이 일반 의지 2.0이었고 일반 의지 2.0 이후에는 아즈마 히로키는 안 읽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사실 좀 격조했던 게 사실인데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한 사상가, 철학가가 자기의 어떤 나이브했던 생각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까라고 했던 것들.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저는 좀 낙관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근데 그런 부분들을 현실에서 부딪혀 나가면서 구체화한 이런 책을 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좀 반가웠고 재밌게 읽었습니다. 네, 마지막 심지경 선생님. 저는 지혜 관객이 빠진 지혜 관객 만들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 부제가 어느 철학자의 경영 분투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만 사실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는 철학자이자 뭐 아무튼 저술가 뭐 이런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고 뭐 동물화하는 포스트 모던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그 이후에 그 무슨 리얼리즘 관련된 무슨 책도 하나 더 읽고 존재론 좀 우편적 그 책도 조금 들여다보고 다 봤다고 차마 말할 수 없고 관광객의 철학인가? 근데 그 책도 좀 보고 근데 어쨌든 그래도 뭐 아즈마 히로키가 동물화하는 포스트 모던으로 이제 한국의 어떤 지식인 그 영역에 좀 이제 사회 영향을 좀 많이 미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봤는데 지혜 관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걸 보면서 기대했던 거는 이러한 활동이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이러한 여기서도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 SNS가 이제 2010년대부터 10년부터 이제 일본 사회에 본격적인 영향을 이제 미치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관객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독서 인구 혹은 독자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다음에 이러한 자신의 비즈니스가 그러한 독서 인구를 독자들을 어떻게 이제 지혜 관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이때 물론 관객이라는 건 단지 독자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런 영역이나 아니면은 입장 뭐 그런 것을 고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제 그 경계를 넘어서는 좀 더 이제 오픈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지혜 관객에 대한 얘기는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경영 분투기, 자기가 이제 어떤 식으로 경영 위기를 맞이하고 자기가 이제 경영에 대한 난 모르쇠 그럼 누구한테 맡겼다가 이제 아무튼 뭐 이제 뭔가 펑크가 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얘기하는 겟논 이제 그 겟논 그 잡지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뭐 후쿠시마 그 다음에 이제 그 체르노빌 그 원전 이제 다크 투어리즘 뭐 그와 관련된 것도 하고 또 이제 일종의 스쿨 학교라고 해서 그러한 것도 강연 이제 뭐 이런 것도 하고 되게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하는데 이런 얘기가 그렇게까지 와닿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양성된 지혜 관객에 대한 거기가 중간중간에 조금씩은 나오는데 그 지혜 관객에 좀 더 초점을 맞췄으면 좋지 않았을까 약간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숫자가 되게 눈에 들어왔어요. 이분들이 강연 한 번에 막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 3만 원을 내고 1년 한 달 구독료가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이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콘텐츠는 무료다 혹은 콘텐츠는 매우 싸다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우리나라와 대비했을 때 일본은 어떻게 보면 지를 추구하는 이 관객의 층이 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현실에 적용될 수 있을까
아니 그리고 여기는 그 무슨 자기가 이제 계산을 해봤더니 그 여자 관객은 한 30%.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주로 남자 관객이 대부분이었는데 여자 관객이 그다음에 30%쯤 되더라. 근데 이게 또 한국이랑은 되게 많은 완전 정반대되는 그것도 되게 상황. 이제-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약간 그 부분은 두 번째 질문에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낯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 책이 과연 한국적 현실에 적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